당신은 나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할 것입니다. 약속대로 남편은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도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해도 나를 무시합니다. 저녁을 차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먹는다. 어쨌든 그 사람은 내가 이 집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집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나를 못 보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내가 그에게 말을 걸어도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나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다. 빈 끼니만 먹는 삼거실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듯 눈물을 흘리게 했다. 너무 비참해서 떠났어요.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1년 전에 내가 말했잖아.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글쎄, 좋은 주부로서 당신이 떠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의기양양한 웃음을 터뜨린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올해 내내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입니다. 올해로 34세가 되는 좋은 주부입니다. 그녀는 약 3년 전 친구의 소개로 남편 다이스케를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일에만 전념해왔습니다. 나는 나를 멋지다고 생각하는 몇몇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들과 데이트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수년 동안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나는 내 일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상황이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 내 친구 우리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만나자고 했더니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다이스케였습니다. 실제로 다이스케를 만났을 때 그가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고 그가 일하는 곳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꽤 유명한 대기업인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걸 깨달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친구한테는 그 사람이 인기도 많고 여자한테도 많이 접근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는 그런데 왠지 다이스케가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만났어요. 그는 내가 파티에 있을 때 데이트하자고 했어요. 나 또한 다이스케에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데이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 후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나중에 그는 두 가족 사이에서 강까지 살았습니다. 다이스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어렸을 때 이혼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이스케는 어머니를 무척 아끼는 것 같고 결혼 후에는 시댁과 함께 살았다. 나는 그들이 함께 살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용. 그리고 시댁이 제가 일하는 곳과 멀어서 출퇴근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같이 살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다이스케는 반드시 나오코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선언했다. 그 말을 믿어보자. 결국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등록 후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속도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 번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완전히 마음이 편해졌다. 거기 있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이웃과의 만남에 전념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만드는 요리에 대해 배우고 이웃과 함께 저렴한 슈퍼마켓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좀 새롭고 재밌었어요. 어느 날 다이스케는 매우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이스케는 항상 웃고 있어요. 그런 얼굴을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쩐지 나는 실망했다. 그 사람이 진지한 표정이어서 나는 더욱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가 사실이 아닌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괜찮으시다면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다. 글쎄요. 이제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 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집안일에 시간을 내어 재료 정리 등 집안일을 서로 도우곤 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사랑하는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다이스케가 나를 도와줌으로써 일이 더 쉬워진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2달이 지나자 나는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집안일 사이에 다이스케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도움이 부담이 됐다.
그랬다.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가벼운 조사를 했으나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무거운 짐이다.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 마음내가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점차 다이스케는 시어머니와만 식탁에 둘러앉기 시작했다. 그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나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다. 밥을 먹는 삶.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눈물이 터졌다. 너무 비참해서 나왔네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 내가 집안일이나 일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화가 났을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이스케의 태도가 누그러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기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이스케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다이스케는 기보에게 나오코가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말한다. 머무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는 다이스케가 말한 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를 벌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나를 집에 격리시키려고 한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하고 모두가 얘기하는 다이스케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보는 착한 아들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보에게 말했다. 나는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완전히 믿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제 요리 레시피를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에게 너무나 친절하시고 내가 꿈을 이룰 때 나를 받아주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기보는 입을 가리고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내 말을 믿으세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나오코,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지금 다이스케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기보는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다이스케와 대화할 자리를 마련해주기로 약속했다. 그 후로 기보와 나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에 가장 재미있었어요. 그 사이 다이스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내가 왔어. 기보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다이스케, 잠시만 여기 앉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보가 조용히 말했다. 다이스케는 맥주를 손에 들고 말없이 테이블에 앉았다 있었다. 다이스케, 나오코를 그만 괴롭혀라. 지금 여기 나오코나에게 사과해주세요. 기보가 그렇게 말하자 다이스케는 코웃음을 쳤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무엇, 그것도 증거인가요? 자, 빨리 증명해보세요. 증거를 제출하세요. 다이스케는 승리의 눈을 굴렸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다이스케는 기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부 녹음한 것은 아닙니다. 기보와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는 동안 다이스케는 말을 이었다. 나오코, 너 정말 내가 그렇게 싫은 거야? 당신은 1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불만 사항 가지고 있다면 나가세요. 글쎄요. 점쟁이 주부인 당신이 떠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이스케가 말했듯이 수입원 없이 떠난다면 나는 곧 생계를 꾸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부모님은 아직 살아 계시지만 여동생과 남편이 집에 살고 있어서 지낼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난 다이스케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알았어요. 나는 떠난다. 잠깐만요. 나오코 씨, 나는 기보의 정자를 털어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당분간 필요한 옷과 세면도구만 모아 기내 가방에 담으세요. 지금까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어쨌든 나는 아마 곧 돌아올 것이다. 나는 다이스케의 걱정을 뒤로하고 의제 섹션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터미널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랬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할 일이 많아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있었다. 이제야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다이스케가 갑자기 나에게 뭔가를 말했다. 빠르고 격렬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동안 무시하다가 10번째쯤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마침내 응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이,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 무슨 일이야? 오늘 바빴나요? 다이스케는 맞아요. 나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코에게 부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없다. 다이스케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아니, 우린 커플이니까 뭐든 말해주세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내가 대답하자 다이스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되었다. 사실은 당신이 내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세한 정보를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내용은 날 막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기가 꺼려졌고 결국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힘든 날들이 계속되다가 문득 1년이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랬다. 늘 그랬듯 다이스케도 시어머니도 나를 계속 무시했다. 다이스케는 더 이상 나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싱글 시절부터 모아둔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왜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세 사람의 빨래를 맡기면서 오늘은 몇 번째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아 2층 발코니에서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 거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수로 계단을 놓치고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큰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팠어요. 나는 그녀의 엉덩이를 찔렀다. 간단히 확인해본 결과 뼈가 부러지거나 찰과상이 되는 등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엉덩이에 멍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나오코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괜찮으세요? 당신은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상처받았나요? 기보는 나를 도와주면서 말했다. 저는 약 1년 만에 기보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쏟았다. 그러자 기보는 입을 열고 가만히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회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안 다쳤어요. 괜찮아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오랜만에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 난 치여서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지는 게 싫어서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더니 기보가 말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할 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말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무시해왔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이유인가요? 안녕, 다이스케. 잘 지내세요. 시라지처럼 들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다이스케는 너무 큰 소리로 고마쿠가 터질 것 같았다.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멀리 옮겼습니다. 시화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엽서예요. 엽서예요. 내가 당신을 무서워하거나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성해서 회사에 보냈어요. 무슨 뜻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지만 힘들겠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이스케가 말했듯이 엽서를 보낸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는 안건 코너를 나온 후 다이스케가 근무하는 회사에 엽서를 보냈다. 한다 다이스케 세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합니다. 한다 다이스케는 아내를 무서워한다 있다. 한다 다이스케는 거짓말쟁이다. 그 밖에도 크고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다. 엽서의 특성상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다이스케의 손이라고 확신한다. 떠나기 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니, 어쩌면 어딘가에서 장난이라고 판단해 폐기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다이스케는 엽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스케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나는 금지되었습니다. 엘리트 톰나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확인 전까지는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부하다. 나는 단지 내 일을 넘기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쓸모없는 아내에게 약간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일지라도 쾌활하고 친절한 다이스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머리를 극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큰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서둘러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엽서를 보냈다는 증거. 얼마 전 나는 다이스케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이스케의 분노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그럼 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시댁을 방문했다. 다이스케와 미래 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쇼핑하러 가시나요? 그렇습니까? 시어머니 신발은 없고 대신 입구에 이상한 하이힐이 남아 있습니다.